안녕하십니까. 인도 대머리 임충규입니다. 대머리 인증. 인도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새벽 5시, 6시경에 제가 눈을 뜨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기차역 선로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차를 쳐다보면서 똥을 싸고 있고 여자들은 등을 돌리고 싸고 있더라고요. 철로 위에 있으면 이 똥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엉덩이 높이하고 아주 딱이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 남자들이야 대놓고 기차를 보면서 싸고 있으니까 안 보고 싶어도 뭐 남자의 성기라든가 그 다음에 똥구멍에서 똥이 빠져나와 가지고 바닥에 닿는 것까지 너무 슬로우 비디오로 다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도 유심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죠. 물론 첫 번째 놀라움은 왜 기차역에 와서 똥을 싸는지 그게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 아니 어떻게 사람들을 보면서 기차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치면서 태연하게 쌀 수 있는지 그게 조금 놀라웠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인도는 정말 5000년의 역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모헨조다로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BC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지고 그때부터 이미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님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극동지방까지 종교적 영향력을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문화고, 국립박물관, 인도 국립박물관에 가면 사실 한국 박물관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장신구라든가 세공, 금세공이라든가 장신구 세공 같은 걸 보면 정말 정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깊이, 문명의 완성도도 매우 높은 이 문화권에서 왜 화장실을 안 만들었느냐, 왜 물로 똥을 닦느냐, 이런 건 엄청나게 궁금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인솔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책들을 많이 봐도 인도는 화장실이 없다, 손으로 물로 똥을 닦는다, 손으로 닦는다, 이런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이게 왜 그러한지에 대한 잘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죠. 인도는 아열대 기후라서 위생과 청결에 대한 문화적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가 아주 철저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건 기후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보다는 기근, 배고픔으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마 허준이나 또 다른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우리 쪽은 온대지방 위쪽 지도에 있기 때문에 추위에 의한 농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문화가 휘청거릴 때는 기근 때문에. 근데 인도라든가 태국 이쪽 아열대 기후 쪽은 식물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고 번성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은 사실 구하기가 좀 쉽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식물도 잘 자라지만 이 전염병이라든가 박테리아, 병원균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해요. 냉대지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의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똥 내려오고 오줌 내려오면 그냥 이글루 밖에서 싸도 돼요. 왜냐하면 기후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대변과 소변이 그 자리에서 그냥 똥똥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번식해 가지고 이글루 안쪽에 사는 사람한테까지 뭐 병균이 해를 끼친다. 힘들죠. 근데 온대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서 마당을 지나서 대문 옆에다 화장실을 보통 두는데 그게 거리상으로 한 10m에서 20m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에다가 똥을 처리하면 안방까지
병균이 전염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거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훨씬 더 먼 거리에 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인도의 문제가 뭐냐면, 인도는 아열대 기후에 있다 보니까 식물과 병원군도 잘 번식하지만 굉장히 다종다양한 유해 동물이 많아요. 호랑이 있죠, 뭐 코끼리 있죠, 악어 있죠. 왜냐면 밀림이 마을 가까이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대지방이나 냉대지방처럼 사람들이 띄엄띄엄 멀리 사는 게 아니라 촌락을 이뤄서 다 같이 붙어가지고 등을 맞대고 살고 있어요. 삥 둘러서 밀림과 자연환경에 서로 공동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집단 촌락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화장실을 마을 안에 둘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온 마을 사람들이 손쉽게 퍼져나가는 병균에 의해서 전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화와 문명이 휘청거리고 문명의 전승, 문화의 전승이라는 게 요원하거든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화장실을 마을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디에다 화장실을 두냐? 먼저 택한 것이 마을 앞에 흘러가는 냇물입니다. 냇물에다 똥을 싸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몬순이 오거든요. 6월, 7월, 8월에. 그때 큰 비가 내리면서 똥을 싹 쓸어가 버려요. 마치 우리가 똥 싸고 화장실 물 내릴 때 똥을 데리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화조 쪽으로. 바로 그 자연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냇물이 없는 마을도 있거든요. 평야지대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마을 앞에 있는 산에 가서 똥을 싸요. 그러면 산도 없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 마을과 마을의 경계, 여기까지 가서 쌉니다. 보통 한 500m에서 많이 갈 때는 거의 700m 이상도 나가는 것 같아요. 똥을 싸기 위해서 거의 한 7, 8분은 걸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마을 주변에 똥을 여기저기 싸면 온통 똥 지뢰밭이 되니까 정해가지고 한 군데에다 보통을 똥을 싸요. 근데 그게 지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똥을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웃 주민이 똥 싸는 걸, 이웃 아이가 똥 싸는 걸 같이 보면서 자라는 거죠. 이것은 똥 싸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구분을 하거든요. 손을 씻을 때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씻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똥 쌀 때는 문을 닫고 화장실 안에 숨어서 싸거든요. 남들이 안 보이게. 근데 만약 문이 벌컥 열렸다. 그럼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똥 싸는 것이 위생에 분야된 게 아니라 성적인 분야로.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가 똥 싸는 모습을 보면 성적인 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감추고 숨기던 문화니까. 근데 인도는 똥 싸고 이게 우리 손 씻는 것처럼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위생에 관련된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문화권에서 자라가지고 보면 저럴 수가,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왜 쟤는 저렇게 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똥을 같이 모여 싸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다가 아버지 똥 내러 와요, 똥 싸고 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갔다 오면 노동력에 큰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새벽하고 일몰이지는 초저녁에 똥을 싸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갔다가 돌아와요. 다 같이 줄 서서 가는 건 아니지만 가다 보면 줄이 돼 있어요. 마치 개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정한 주기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똥을 싸러 갔다 오는
이 배변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그 항문 관련된 질환, 치질이라든가 또 뭐 변비 이런 것이 현저하게 드물어요. 매일매일 싸니까. 그리고 똥을 쌀 때는 우리나라도 당장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종이라는 건 너무 귀해가지고, 그럼 뭘로 했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좀 넓적한 잎사귀를 사용한 거죠. 인도 사람들은 물을 써요. 그러니까 비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똥을 닦는 게 아니라 물을 부으면서 물이 떨어졌을 때 그걸 손가락으로 쳐가지고 항문에 붙어있는 똥을 이제 떨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동하는 마을 사람들이 옆손에 전부 다 물 항아리를 조그마한 걸 들고 가요. 제가 산치라는 곳에 갔는데 대탑이 있거든요. 대탑 밑에가 숲이 있어요. 그래서 대탑을 보고 숲을 산책하려고 숲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무마다 한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작은 나무를 돌면 사람이 놀래서 일어나고, 또 나도 놀래고 옆쪽으로 방향을 꺾으면 옆에 나무가 또 일어나고, 옆에 나무에서 사람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외국인이 볼 때는 부끄러워해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모자를 벗고 있어도 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의식 자체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상한 느낌으로 쳐다보질 않으니까.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보통 뒷머리를 이상하게 봐요. 뭐 놀림거리나 뭐 안 됐다?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똥 싸는 것을 누가 본다고 해서 좀 덜 부끄러워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눈에서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 눈빛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나가서 똥을 쌀 수 있는데, 도시 사람들은 정말 그게 힘들거든요. 특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거기도 빈민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 안에서 쌀 수 없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찻길로 나와요. 기차가 이렇게 보면 기찻길이라는 게 흐르는 냇물을, 강을 연상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같이 아침에 저녁에 싸죠. 아침 5시, 6시에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보여요. 정말로. 기찻길에 한 100명, 저쪽 기찻길에 한 50명, 100명 막 이렇게 싸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제 덜 부끄러워 하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기차를 보면 쌀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관점이 하나 있거든요. 기차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만약에 기차에 탄 사람이 내려갖고 너 똥 싸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기찻길을 좀 피할 수 있는데, 기차 타고 가는 사람도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창밖으로 지나가는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재밌을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트럭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 재밌는 트럭을 봤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시장이 화려해서 그게 생각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기껏해 한 5분? 10분 후에는 그냥 그 흐르는 풍경이거든요. 똥 싸는 사람 입장에서 지나가는 기차는 그냥 흐르는 풍경이죠. 근데 이 관념을 이해하게 되면 삶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의식을 많이 하면서 살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행동의 방향성과 패턴도 결정하고요. 이 여행을 하다 보면 바로 그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인도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제 조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물로 많이 닦았어요. 인도 화장실을 들어가면 반드시 옆에 그 물 주전자, 물컵? 좀 사이즈가 큰 거거든요. 사이즈 큰 물컵이 하나 있고 수도꼭지가 반드시 있어요. 물론 좋은 화장실은 휴지도 달려 있어요. 인도 기차역 같은데. 근데 대개는 휴지는 없고 이제 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엄청 편해요. 휴지를 찾고 휴지를 사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들어가고 물 틀어가지고 해갖고 이제 수동 자기 즉석에서 자동 비데를 만들어내는 거죠. 개인 비데를 스스로 손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택했다면 그게 문화적인 낙후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걸,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대머리 인증